너 다시 개연이 뭐 있는 집으로 돌아갈래? 잠깐, 아주 잠깐 아프고 힘들지만 그 다음은 여기보다 훨씬 더 편해질 거야. 욕실로 들어가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던 아이. 그러나 두 번 다시 김 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 기계규의 명령대로 살고 싶지 않았던 아이는 결국 제 발로 욕실에 들어갔다. 김 씨가 꾸며낸 거짓이 아이에게는 죽음보다 무서운 악몽이었던 것이다. 맹 씨는 그렇게 두 딸을 살해하고 만다. 이제 매운 거 안 먹어도 되고 종아리 200대 안 맞아도 되는 거지? 하나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주에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큰애가 전주는 가기 싫으니까 그럼 차라리 욕조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범행 직후 맹 씨는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죽은 아이들만 남겨둔 채 모텔을 나온 맹 씨는 아이들과 보낸 사흘과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하나하나 적었다. 일종의 유서였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도 끊으려 했던 맹 씨. 심약했던 맹 씨로서는 살아서는 기계교를 벗어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맹 씨는 검거되게 된다. 맹 씨는 현재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나고 충격적인 게 그 애들, 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큰애 작은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베개로 누르고 또 욕조에 뭘 담아놔가지고 큰애 이렇게 익사시키고 그런 과정들을 그냥 다른 사람 얘기 쓴 것처럼 그렇게 써놔더라고요, 그 종이에.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이 끔찍한 일을 꾸민 김 씨 역시 곧 검거됐다. 당신을 사기 및 아동학대, 살인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 장난좀 친 거 가지고 왜들 이래요? 한순간의 장난으로 시작해 참혹한 죽음까지 불러온 김 씨의 거짓말. 법은 그녀를 어떻게 처벌할까? 김 씨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맹 씨를 속여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와 또 맹 씨를 통해 아이들을 때리거나 학대하도록 해 아동학대 혐의로 현재 기소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맹 씨에게 아이들을 살해하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었으므로 여기에 살인방조죄까지 추가됐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아이들의 목숨까지 빼앗았던 엄마는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애들 걱정에 첨아들과 우리 아이들 어느 장례식장에 있냐 그걸 물어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후회하고 거의 눈물 글썽일 정도로 이렇게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어떻게 저 말을 다 믿을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비종교 정말 무섭네요. 네. 실제로 그런데 김 씨가요, 기계교라는 이런 종교의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사이비 종교 사건이 아니라 사기 사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특징을 놓고 보자면 사이비 종교 사건과 아주 유사한데요. 사이비 종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뭐 약점, 특히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뭐 불치병에 걸렸다 이런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공포감을 조성한다든지 세뇌를 함으로써 점점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기 사건에 빠져들게 된 거죠. 근데 같은 학부모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 가해자 김 씨의 경우에는 사기 또 살인 방조 혐의 외에도 아동 학대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그냥 뭐 직접적으로 학대한 게 아니라 죽이라. 죽여라 이렇게 한 것도 아동 학대가 되나요? 그럼요. 그 살인 방조 부분은 살인 방조대로 따로 처벌이 되는 것이고요. 아동 학대는 김 씨가 엄마를 사주해서 아이들을 이제 학대하도록 한 부분을